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서 예쁘게 고쳤는데 막상 살아보니 결국 헛돈 쓰고 매일 후회하는 최악의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막 끝났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살아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결국 매일 반복되는 물때와 곰팡이 앞에서 맨날 이렇게 후회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될 공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뜯어말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많이 후회되는 5가지를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10년의 화장실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후회 없는 공간 만드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매립선반이고요. 깔끔하게 하려고 매립선반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잘못 시공하면 이사하고 하루 만에 바로 물때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매립선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구배입니다. 매립선반은 시공 시에 구배가 정말 중요해요. 어느 정도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밖으로 물이 흐르도록 살짝 올려주는 거죠. 최소한 옆구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옆구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자라고 봐야 되고요. 물이 고이면 당연히 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줄눈도 금방 망가지고 누수의 발생 확률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웬만하면 타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텐으로 하시게 되면 물때, 비눗물, 석회 성분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도 자국이 너무 잘 보여서 매일 청소하셔야 되고요. 매일 청소하시려면 아예 청소가 습관이 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잔여물이 쌓이면 핑크 물때가 때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엄청 많이 거슬리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관리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물때 지옥에 빠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너무 어둡지 않는, 더러워도 좀 덜 티나는 타일을 사용하시고요. 질감이 좀 오돌도돌한 거친 타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눈도 향균 줄눈이나 요즘 많이 하시는 실리콘 작업이 제일 좋습니다. 관리가 쉬운 재질로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100번 좋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봐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죠. 집의 본질은 쉼과 삶입니다. 집에서 마저 꾸밈과 노동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휴젠대입니다. 휴젠대를 달면 신세계라는 분들도 계신데 계륵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휴젠대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습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집의 습도나 채광, 환기 조건, 그리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 체감이 크게 달라지고요. 창이 없고 겨울에 춥고 축축한 욕실에서는 체감이 굉장히 크지만 해가 잘 들어오고 비교적 단열도 잘 되는 집이라면 휴젠대의 역할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명 스위치랑 가끔 전기를 연동시켜서 설치하시는 곳들도 있는데요. 따로 빼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비싼 건 50만 원도 넘는 제품들이 있는데 전원을 안 쓰고 계속 폈다 껐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휴젠대는 집의 추위와 온도, 그리고 건조 루틴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구매 전에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제품이라서 잘 사용하거나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도 됩니다. 저는 예산에 들어온다면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에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애들 샤워하고 물놀이를 엄청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럴 때 켜놓으시면 습기도 금방 빠지고 애들 감기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욕실 입구의 방수인데요. 욕실은 멀쩡한데 거실 마루가 변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문턱에서 물이 넘쳐 들어간 거거든요. 높은 문턱만 강조하면서 방수 덧방이랑 물막이를 생략하면 욕실 물이 문틀 하부로 스며드는 모세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루는 변색되고 심한 곳은 들뜨는 현상까지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방수하셔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화장실 방수 시에 문틀 하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방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추가로 여기 아랫부분을 대충 넘어가시는데요. 여기를 감아 올려주셔야지 물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추가로 문턱을 확보하시려면 국토부에서 정한 수치는 5cm 이하일 때부터는 하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숫자이고요. 우리가 슬리퍼가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8cm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건설 회사에서 시공할 당시에 골조의 높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타일을 전부 철거해서 걷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설치를 한다고 해도 8cm가 안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철거한다고 전부 8cm가 확보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건설회사에서 이 높이 확보하는 것 때문에 팀장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신축 시에 해당 부분을 놓쳤다고 하면 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문틀을 만들어서 높이를 높이는 방법, 억지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타일로 대로 문턱을 만들고 신발 벗는 공간 자체를 뒤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방문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거실 전체 높이를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일이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욕실 하자는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됩니다. 대부분 코너 부위에서 방수에 의한 하자나 기물과 연결된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욕조입니다. 욕조는 욕실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욕조를 해체한 후에 추가 방수를 진행하는데 제대로 여기가 안 되면 100% 하자가 발생합니다. 막상 없애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후회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욕조는 청소하기가 귀찮고 잘 안 쓰실 것 같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욕조 없애는 걸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식이나 간이 욕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무작정 없애시기보다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없애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전체 철거 후에 방수 작업을 한 번에 한 층으로 마감 작업을 하시고 타일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새로 하는 구간에만큼은 방수를 조금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조정욕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정욕조는 요즘 추세에 맞게 좁은 집에서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큰 집에서도 잘 사용하실 수 있지만 대형 타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대형 타일을 사용하시면 구배는 조금 강하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 걱정이시라면 졸리컷 말고 넘어가는 부분에만 코너 비드를 사용하거나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 마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너무 밝은 타일인데요. 욕실에서 가장 잔잔바리로 자주 후회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 타일이에요. 바닥만 제대로 고르면 10가지 중에 8가지는 일단 끝나는 거고요. 유광의 하얀 색깔 바닥은 되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밝고 예쁘지만 머리카락이랑 물때가 너무 잘 보여요. 관리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실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 완료 후에 얼마 안 가서 예쁘지만 굉장히 불편한 욕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자도 많고 선택이 가장 어려운 곳이 화장실입니다. 오늘 결정이 앞으로 10년의 편안함을 만들 수 있고요. 작은 선택 하나가 곰팡이, 미끄럼, 누수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부디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블랙페퍼의 모토처럼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위해 저희는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견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으실 만한 인테리어를 먼저 제안을 해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평당 500만 원이 넘는 비싼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평당 200에서 350만 원대를 먼저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블랙페퍼 인테리어에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인테리어 정보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